이번에는 민주당 계열에도 또 통합당 계열에도 몰아주지 않는 전통적인 스윙 보터로 불리죠. 충청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인걸 기자 연결되어 있는데요. 나와 계시죠? 예, 충청 강원팀의 송인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청권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이게 합쳐서 충청권이라고 부르면 이번에 세종시가 둘로 나뉘어지면서 의석이 하나 늘었죠. 그래서 총 28석이 걸려 있는데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던 이 지역 유권자들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십니까? 예, 진행자가 말씀하신 대로 충청 지역은 역대 선거에서 전국의 판세를 정확하게 대변해 왔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요, 당시 27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석, 새누리당이 16석을 차지했었고요. 지역당인 자유선진당이 있던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충남의 경우 11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4석,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이 각각 3석을 나눠 가졌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분석한 이번 총선의 판세를 보면은요. 28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16곳, 통합당이 12곳에서 우세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광역 단위별로는 대전이 4대3으로 민주당이 우세하고요. 선거구가 2개로 늘어난 세종시도 역시 모두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남은 11개 선거구 가운데 6대5로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충북도 대단히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8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청주 4곳, 통합당은 충주와 외곽 등 4곳에서 팽팽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구를 꼽자면 지금 그 충남 공주부여 청양이죠. 여기 이제 리턴 매치라고 할 수 있는데 통합당의 정진석 후보가 이제 5선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저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선거구 조정까지 됐죠. 예. 어떻게 보시나요? 공주부여 청양 지역구는 역시 충청권에서 손꼽히는 관심 지역이 맞습니다. 대통령의 이 박수현 후보와 충남의 현역 가운데서 최다선에 도전하는 정진석 후보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박수현 후보의 성실함 그리고 정진석 후보의 경륜의 대결로 압축이 됩니다.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는 박 후보가 모두 앞섰습니다. 그 오늘자 문화일보의 후보 이미지 분석 기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박 후보자가 추진력 있다, 청렴하다, 선하다, 똑똑하다 등 4개 부문에서 모두 정 후보를 앞섰다고 이 문화일보는 보도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지역을 경합으로 분류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통합당은 우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과거 삼김의 한 축이던 JP의 본거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선거구 조정 문제인데요. 이게 판세에 어떻게 작용할지 역시 관건입니다. 공주, 부여, 청양 모두 지난 지방선거를 보면은 민주당 후보가 기초단체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같은 이 문화일보 보도에 보면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열세였던 부여에서도 이 박 후보가 정 후보에 앞선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어쨌든 정당의 지지세가 바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 관심 지역이 정치 신인이지만 검찰 저격수로 인지도가 높죠. 경찰 쪽에서 이 민주당 황운하 후보 그리고 이제 현역인 통합당 이은권 후보가 대전 중구에서 경쟁 중이죠. 누가 앞서고 네. 있습니까? 여기 재밌습니다. 네. 대전 중구는 정치의 1번지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서구가 중심지가 됐지만 왜 그러냐면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홈부장이었거든요. 여론조사에서는 황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지율 격차가 12%로 격차가 컸어요. 두 번째 오차 범위 안에서 황 후보가 역시 앞서는 상황이거든요.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운하 후보는 정치 신인입니다. 하지만 대전이 고향이고 대전 중부경찰서장, 대전 경찰청장을 역임했어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검경 수사구조개혁의 경찰 쪽 대표 주자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구 유권자에게 낯설지 않다. 이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이은권 후보는 강창희 전 의장의 보좌진 출신입니다. 지역구를 물려받았고 중구에서 4차례 선거를 치러서 중구청장과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중구는
보수 성향이 다소 강한 지역구여서 네. 이 여론조사를 놓고 당장 당락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일단 여기도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고요. 황 후보는 지난 7일 날 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렇죠. 이 고발이 됐는데 내용이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이 고발장을 낸 대한은퇴자협회 대전 중구지회의 주장입니다. 은퇴자 협회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황 후보는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고 의원 면직도 불어돼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 출마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잖아요. 네. 충청권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만한 어떤 변수가 있나요? 예,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충청의 현안은 역시 경제입니다. 충청권 유권자들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대전과 충남은 20대 국회에서 균형발전법이 개정된 만큼 조속하게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낼 일꾼을 원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정권 심판을 내세웠고요. 여당은 힘 있는 여당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수는 지금 토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입니다. 정부가 코로나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판세 전환을 해야 하는 야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강팀 송인걸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민심이 요동친다는 소문이 들려오네요. 강원으로 가겠습니다. 박수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강원 지역도 이제 그동안 보수의 텃밭 이렇게 불려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 선거 분위기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강원도가 보수 텃밭으로 불리던 건 4년 전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강원도 8석 가운데 민주당은 송기현 의원이 당선된 원주을 선거구에서만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 그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동해 삼척에 이철규 의원이 결국 복당까지 더하면 나머지 7석 모두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그 전인 19대 총선 결과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강원도 국회의원 자리가 9석이었는데 민주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채 새누리당이 9석 모두를 싹쓸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8개 선거구 가운데 5곳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통합당은 2곳에서만 1위입니다. 나머지 한 곳은 무소속 후보가 선두입니다. 역대 총선 결과를 감안할 때 민심이 요동친다는 말씀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광재 후보와 송기현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원주 갑을 선거구를 빼면 나머지 6개 선거구 모두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어서 누구도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해도 많이 바뀌긴 했네요. 네네. 자, 강원 지역에서도 이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이죠. 많이들 모르는 네. 분들 없을 텐데 통합당 김진태 후보 여론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네, 춘천 갑 선거구인데요. 민주당은 허영 후보가 47.5%를 얻어서 42.5%를 얻은 통합당 김진태 후보를 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차 조사 때는 6.9%포인트 차이였는데 5.0%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주장해온 삼선 국회의원보다 허영 후보가 주장한 현역 국회의원 심판론이 좀 더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훈전을 거듭할수록 부동층의 표심이 중요한데 춘천 갑 같은 경우는 부동층이 강원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은 곳으로요? 네, 가장 낮은 것으로. 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의 그 없음 모름 그런 무응답층 부동층이 7.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양 진영의 지지층이 바짝 결집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 두 후보의 지지율 변화를 봐도 허영 후보는 44.2%에서 47.5%로 김진태 후보는 37.3%로 42.5%로 두 후보 모두 상승하면서 박빙 승부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관심 지역이 민주당 강원 지역 선대위원장인 이광재 후보. 네. 원주 갑에 출마하셨고 네. 또 유일한 민주당 현역 의원인 송기현 후보. 이분 이제 원주 을이죠. 이 원주 지역 네네.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광재, 송기현 후보가 출마한 원주 갑을은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8개 선거구 가운데 2개 선거구만 오차 범위 밖에 있는데 바로 원주 갑을 선거구입니다. 갑 선거구에서는 9년 만에 정계에 복귀한 이광재 후보가 44.4%로 31.6%를 얻은 통합당 박정화 후보를 12.8%포인트 앞섰습니다. 다만 1차 여론조사 때는 이광재 후보가 46.8%, 박정화 후보가 24.8%를 얻어서 22%포인트 이광재 후보가 앞섰는데 이광재 후보가 2차 조사 때는 지지율이 낮아지고 박정화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을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유일 현역 의원인 송기현 후보가 53.3%를 기록하면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강원도 내 후보 가운데 50% 이상 지지를 받은 것은 송 후보가 유일합니다. 통합당 이강우 후보는 31.4%를 얻어서 송 후보가 21.9%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강원도 하면 또 이제 권성동 의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통합당에서 컷오프를 당해서 무소속으로 강릉시에 출마했죠. 네, 맞습니다. 권 후보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권 후보가 출마한 강릉이야말로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소속 권 후보가 32.4%로 1위에 올라섰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30.8%로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데요. 두 후보 격차는 1.6%포인트 차이로 강원도 내 8개 선거구 가운데 1, 2위 후보 격차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1차 여론조사에선 김경수 후보가 24.8%, 권성동 후보가 24.6%로 김경수 후보가 0.2%포인트 앞선 1위였는데 2차 조사에선 권 후보가 이를 뒤집은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행자부 장관을 지내고 통합당이 전략 공천한 홍윤식 후보가 14.9%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텃밭인 강원도에서도 가장 보수 성향의 표심을 보여줬던 강릉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은 보수 분열 때문입니다. 통합당이 홍윤식 후보를 전략 공천하면서 공천에서 탈락한 권성동 후보와 삼선 시장을 지낸 최명희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면서 보수 진영에서 3명의 후보가 나온 겁니다. 선거일을 앞두고 분열된 보수의 표심이 특정 후보에게 얼마나 쏠리는가가 선거 결과를 결정지을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수혁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요. 이은영 소장과 성한용 선임 기자 함께 충청 그리고 강원 지역 판세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방금 박수혁 기자가 강원 지역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랬거든요. 이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대표 주제였던 이광재 지사의 복귀, 그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 힘이군요. 예. 그렇고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원래 한석이 현역이 있었는데 최대한 4석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가 안 나왔는데 철원, 하천, 양구의 정만호 후보도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앞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강원도는 민주당이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상의 선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상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의석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해찬 대표도 강원도 많이 달라졌다. 전에 한석이었는데 이번에 많이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미래통합당의 고위 당직자들도 강원도가 지금 많이 흔들린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우리 박수혁 기자 분석을 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인정을 합니다. 강릉은 권성동 후보가 좀 주도적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제 기자들한테 자인할 정도로 강원도와 미래통합당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예, 총 28석이 걸려 있죠. 충청권역. 지난 총선 때는 지역 유권자들이 균형감 있게 사실상 줬는데 결과를 보면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충청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 지지율 상으로 보면 통합당이 앞서는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이제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되면서 혁신도시 유치가 지역에 큰 화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당 후보 아까도 취재기자 말한 것처럼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이 지역에 좀 스며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민주당 후보들이 인물 경쟁력에서 조금 통합당 후보들보다 앞서는 흐름을 약간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그 대전 같은 경우는 좀 중진 의원 뭐 박범계, 박병석 의원들의 중진의 힘이 있고 충남 같은 경우는 또 초선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의석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해찬 대표가 지금 민주당 의석에서 한두 석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요. 묘한 거는 미래통합당에서도 대전이 좀 이상하다, 불리해졌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제 충청북도입니다. 충북을 이해찬 대표는 우리가 거의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에서는 8개 중에 6개 정도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양쪽이 다 충북은 자신 있다는 건데 저도 이제 충청도가 고향이라서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여론조사가 잘 안 맞는 데가 이제 그렇죠. 충청도입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네, 말씀이시죠. 예, 충북의 유권자들이 아마 뭐 양쪽 다 좀 이렇게 좋게 대답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게 그 의심도 좀 곽상원 들고요. 후보 여론조사가 보면은 거의 예. 오차범위 이내로 막 진입하려고 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사위. 사위죠. 예, 네. 거기가 보은옥청 영동 괴산 지역인데 여기가 굉장히 조사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군 단위들이 쫙 그렇군요. 있어가지고 그런데 선전은 생각의 선전 늦게 갔잖아요. 그런데 네. 생각의 선전하는 거 보면 약간 좀 흐름이 조금 뭔가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충청도 민심은 열어봐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고 또 들어봤던 곳 이외에 충청권과 강원에서 좀 주목해야 할 지역구 후보가 또 추가로 있을까요? 특별히 지금 현재는 공주청양 부여가 가장 관심 지역이고 예. 여기가 조사가 대체로 박수현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간간히 정진석 후보가 앞서는 것도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네. 부여 청양도 조사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여기를 좀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송인걸 기자가 좀 언급한 지역 중에 또 네.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보령 서천의 그 나소열. 네. 이분이 서천 군수를 3번 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김태형 의원, 재선 의원 이번 3선 도전이죠. 그런데 여기 보령 서천에 소지역주의가 있습니다. 네. 김태형 의원은 보령 출신이고요. 아, 나소열 후보는 서천 군수 출신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소지역주의가 작동되면 이길 수가 없는데 근데 김태형 의원에 대해서 좀 약간 지역에서 좀 이제 지루함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나소열 후보가 굉장히 좀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가 좀 관심 지역이고요. 아, 또 하나는 네. 세종이 갑으로 이번에 나뉘었습니다. 나뉘었죠. 네, 그래서 예. 세종 갑의 대우증권 사장 출신이죠. 홍성국 후보하고 국민의당 비례대표였던 김중로 후보, 또 세종을은 강준현이라고요. 세종시 정무부시장 출신하고 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했던 김병준 교수 네. 이분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이해찬 여기 현역 의원이 이해찬 대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이 앞설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김병준이라는 지금 보수야당에서 꽤 거물을 공천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런데 이제 선거 결과가 굉장히 관심이죠. 그 충남에서 한 군데 좀 또 주목해봐야 될 게 홍성 예산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네. 이제 도청이 소지한 지역인데 여기도 소지역주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홍문표 의원이 이번에 4선을 도전하는데 민주당에서 김학민 그 신인이 도전하고 네. 있는데 예상의 선전을 벌이고 있어서 그렇군요. 오차범위 좀 아니긴 하지만 약간 열세, 박빙 열세 지역이지만 원래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흥미진진한 지역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석권을 노리고 있는 호남과 제주도 여기도 이제 좀 살짝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지난 총선 때는 국민의당이 전남북에서 다 압승을 거뒀죠. 이번 선거에서는 민생당 후보들이 이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 같은데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이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 이게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세분 나오고 다요? 있어요. 네, 아이고, 그렇군요. 현재 그리고 이번 그 선거의 좀 흐름에서 가장 큰 특징이 다선 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초선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후보들에게 고전한다라는 점인데 그렇군요. 이 지역도 조금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갈이네요. 물갈이 분위기. 그렇죠.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 부분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건 이제 분리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쪽은 사실상 이제 좀 정리가 됐고 여기서 괜히 말을 잘못하면 오히려 좀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안정적이니까 우리 얘기를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 알파 지역이거든요.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예, 민생당이나 이쪽에서 또 무소속 출마한 분들이 나 당선되면 민주당 입당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자꾸 하고 네.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절대로 입당 안 받아줄 겁니다. 우리 당 후보 찍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떤 판세가 좀 기울고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이네요. 네, 민주당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